4월 22일 날 소개했었던 대원전선이 이 거래일 만에 5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잠시 뒤에 같이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업로드를 했었던 SFA 반도체 역시 오늘 28%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가 매매로 추천을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그건 잠시 뒤에 같이 또 보기로 하고요. 매매하기 아주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잘 챙겨 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는 건 좋다가도 꺾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꺾였을 때는 그거에 맞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상승장의 수익을 내기가 훨씬 수월한 건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렇다고 하락장에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매매하기 수월한 건 상승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종목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그릇을 키워가는 것도 당연히 실력 상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오늘도 열심히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일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4월 23일 두산퓨얼셀과 우진 그리고 SFA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요. 다른 두 종목은 큰 움직임이 없어. 두산퓨얼셀은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략 오늘 한 8% 정도의 상승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원전 애들이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이겠죠. 그리고 SFA 반도체 어제 영상 속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오늘 추천주 말씀드릴 때 같이 보기로 하고 대원전선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대원전선은 제가 4월 22일 영상에서 대한전선과 이 전선 관련주 두 종목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대한전선이 조금 움직임이 더디고 대원전선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는 거니까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들어왔다가 빼고 또 가는 척하다가 또 빼고 옆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 팔아 먹었다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분차트를 봐야 보인다고. 여기서 준비한 물량을 팔아 먹었다면 지금 이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이게 나올 게 아니라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팔아 먹었다면. 근데 보세요. 어때요? 우리 방금 대한전선에서 봤던 것처럼 지지선 이탈 탁 시켜버린 다음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따라 들어갔던 추격 매수했던 개미들 물량을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 한번 툭 치고 또 빼고 또 매물대 치고 또 빼고 대한전선하고 완전 판박이죠. 개파락 시켰다가 다시 정별로 돌려놓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인위적이냐고요. 자연스러운 주식은요 이런 거예요. 올라갔다가 설거지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거 흐름을 살려간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여기서 옆으로 계속 간다?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 옆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 들어보셨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흐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얘가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팔아 먹었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이 장대 양봉 캔들에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앞에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가 상방 매집 캔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얘기하지 않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얘가 결국에는 여기 매물대가 있었고요. 이거 매물대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상방 매집이라는 걸 우리가 얘네를 통해서 알게 됐고 얘가 매집이라는 건 여기도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이 정도 구간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라왔을까요? 이대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굳이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의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이틀 동안 대략 2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더 가더라도 조정이 나왔다 가든지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잖아요. 남들은 이거 나오고 나서 오늘 막 쳐다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건 남들이 모를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남들이랑 똑같은 날 매매해가지고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잡는 거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는 거 아니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뭐 별로 없죠. 그렇죠? 뭐 한 방 치고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적어요, 여러분들. 놓친다면 이 준비가 잘 돼 있는 이 종목을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과는 다른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 과정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이러고 나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상한가를 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 단타 매매하는 사람, 당일 매매하는 사람 모두가 오늘 이 종목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되고 직장인분들은 사실상 매매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거래량도 안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올려드리잖아요. 이 구간들을 해석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는 이미 이 구간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구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준비된 급등주. 그냥 단순히 갑자기 막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운에 맡기는 거지. 이건 더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사실 기준봉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마트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얘를 보고 나서 얘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더 갈 겁니다 라고 일단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얘를 보고 나서 그냥 장대 양봉이고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더 갈 겁니다 하고 던져놔요. 그리고 더 가면 더 간다고 했죠? 보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빠지면 입을 싹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종목들에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가 있었죠? 한중 NCS도 개미들이 많이 꼬였으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빠지고 있죠. 보세요, 얘가 더 가나 안 가나.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캔들 하나에 정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 어디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잘 봐보자고요. 그리고 애경 케미칼은 올라갔으니까 제가 21일 날 여기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으니까 정리가 된 종목이고 뭐 그 다음에 빠지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거랑 장대 양봉에서 세력들이 팔아먹은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세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본격적으로 종목 보기 전에 소통방 오늘의 추천주 세 종목 먼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추천이 나가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제가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 내고 싶다라고 소통방 입장을 신청하셔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약속을 드린 게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약속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시가매매 대상 세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해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는 것도 수익 내는 거지만 제가 아침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날짜 오늘 날짜 4월 24일 날짜 보이시죠? 금요일. 그리고 스크롤하고 드래그도 다 되는 것도 이모티콘도 다 되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이 100% 무료 급등주 방에서 올려드렸다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 여기 시간대도 보시면 어때요? 오전 7시 31분, 7시 32분, 7시 39분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도 전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개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그중에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 종목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얘가 여기서 갑자기 122평선을 뚫으면서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잘 안 하지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이평선도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매물대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매물대입니다. 그 매물대를 122평이 가장 무겁겠죠. 그렇죠? 거기를 돈을 집어넣으면서
뚫어 올렸다라는 건 의미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끌어올리면서 빠지질 않죠. 얘가 보세요. 여기서 돈이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앞에 매물대를 건드리고 매물을 흡수할 거라면 얘는 여기서 빼서 흡수를 해요.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물 소화를 할 때는요. 건드리고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빼야 돼요. 그래야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선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여기서 돈을 집어 넣더니 요 구간에서 안 빼죠.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하실 때에도 분봉을 보면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거든요. 얘가 여기를 쭉 찌르고 뺀다는 건 뭐냐면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찌르고 뺐다가 다시 받아 먹잖아요. 그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쭉 찌릅니다. 쭉 찌르고 빼요. 갔다가 요 상단의 매물까지 바로 소화를 해버리죠. 이런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날부터 관심을 갖고 보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안 빼는 모습 때문에 보다가 이동평균선 전부 다 수렴해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20%대의 상승을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SFA 반도체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짧게 들어볼게요. 자, 바로 어제죠. 4월 23일 미친 급등임박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에서 SFA 반도체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 차트를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 치고 여기 보지 말자고 여기는 가려버리고 자, 그러면 얘가 다 여기서 피날레가 된 거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 이걸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굳이 돈도 못 버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까지 굳이 주가를 끌어올려 놨을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를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곳까지 끌어올리는데 이건 개미들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렸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여기 물량이 있는 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에도 여기다 끌어올려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걸 받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혹은 여기서 많이 털렸으니까 매물벽이 조금 약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잘 못합니다. 그 나머지 물량까지 싹싹 끌어다가 여기서 조정 이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매물이 많이 털려 나갔다면 그냥 잠깐 찍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 물량만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는 이런 차트 잘 들어보셨나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 애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준비하고 있다 무더기로. 그래서 반도체 애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전 애들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차트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제 그래서 우진도 같이 업로드했던 건데 차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결국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튀어나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죠? 28%. 근데 얘도 보면 오늘 매도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제가 매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돌파 자리를 계속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흐름이에요. 잘 보세요. 얘가 아침부터 일단은 한번 돌파를 만들었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받아서 또 돌파를 만들고요. 여기서도 눌렀다가 돌파 만들고 눌렀다가 돌파 만들죠. 계속 뭘 해요? 얘가 돌파 자리를 만들죠. 돌파 흐름. 이게 뭐냐면 돌파할 때마다 돌파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게 여기까지 봤을 때 차트가 여기까지인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제일 비싼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개미들이 달려들어 준다는 거예요. 돌파 흐름에서.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에다 팔 수 있고 돌파 흐름을 만들면 그 자리에서 개미들이 계속 달려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죠. 여기서도 보면 돌파. 그러다가 여기도 돌파. 여기서도 돌파 만들고 돌파 만들고 돌파 만들죠. 여기서도 돌파. 여기서도 돌파. 계속 돌파를 만들다가 개미들이 많이 꼬이면 어떻게 해요? 털어내는 거예요. 물론 얘가 매도가 다 돼도 터는 거고요. 개미들이 많이 꼬여도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온 다음에는 더 가더라도 눌렀다가 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매매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고 정석적인 흐름이었죠. 여기서 뭐 끝났던 아니면 지수가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던 얘는 무너졌다. 개미 털리는 자리 나왔다가 다시 정배열로 들어섰죠. 그리고 최상단 매물대까지 받아오는 모습이 확인됐고 어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같이 매매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은 흐름이었죠.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파동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래서 얘를 보려면 여러분들 조금 앞쪽부터 봐야 되는데 보세요. 결국에 얘가 이 구간을 준비를 하고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까지 만들어내고 슈팅을 쏴요. 근데 보세요. 거래가 안 나와요.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단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미가 털려나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털려나간 다음에 다시 매물을 받아오죠. 제가 아까 매물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매물 때 건드리고 빼야지 물량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세요. 얘는 여기도 준비 구간, 여기도 준비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벌러 가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보면 얘가 여기서 이런 거래 터지는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아,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됐구나. 근데 우리 거래량 계산하는 걸로 봤을 때 못 나가죠? 왜? 이날 캔들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매집이죠. 매물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서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대략 4천억입니다. 근데 8천억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준비를 다 했고 여기서도 준비를 해왔는데 못 나가요. 그래서 개미를 터는 구간이 나오면 털리고 나서 매물 소화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못 끝나죠? 타겟이 여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OCI 홀딩스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얘네가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대원전선, 그래 대원전선 한번 볼까요? 대원전선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2조니까요. 이틀 동안. 근데요. 여기서는 끝날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끝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 조정 줬다가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절대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량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죽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무너지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설거지 나오고 무너지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끝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눌림을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을 다시 갈 때 개미 털리는 구간 확인하고 다시 갈 때 여기서 비중 베팅도 가능해요. 세력이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랬죠.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강한 구간이고 약한 구간이라고 할 때 결국에 이 자리를 한번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우리가 공략하는 게 이런 구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강한 구간이 어디예요? 이 앞쪽에 강한 구간은 어디예요? 매집 구간에서는 흔들기가 엄청 많다 그랬죠. 거기가 걔네들이 강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약해지는 구간이 출발하는 그 순간이에요. 얘네들은 오늘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약한 자리겠죠? 그리고 다시 강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다 올라왔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고 수익을 잘 냈습니다. 소통방에서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은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 만에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싶고 수익이 좀 간절하다.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제가 소통방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여기 써있는 것처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행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도 이 기본기에 대한 내용들 매일같이 소통방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기본기가 여러분들 잘 탄탄하게 받쳐져 있을 때 우리가 하루 이틀 손실을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무너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수익들을 계속 쌓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점 계좌는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아예 손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매매에도 저도 충분히 손절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손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준비를 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무료 혜택 체크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누구든지 구독자분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미친 급등 임박한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예쁘죠? 예쁘다라는 게 결국에 이런 거예요. 앞에서 팔아먹었겠죠? 거래가 발생됐으니까. 뭐 몰라요. 팔았다고 칩시다. 모르니까. 어차피 과거니까. 팔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건드리고 빼요. 그러면 뭐 여기서 설거지를 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지난 차트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이 저점 구간에서 돈을 집어넣어 가면서 방향을 돌려 세우는데 그 곳에는 일단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매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긴 하죠.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준비를 했다고 치면 요 윗꼬리에다가 매도가 될까요? 뭐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온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근데 여기 매물대가 아직 남아있죠? 그 매물대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호탄을 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이제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얘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대로 그냥 내달려도 돼요. 다음 날부터. 거래도 안 나왔죠. 매도가 될 가능성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매도가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매도가 됐을 가능성이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량 다 매도가 됐을 가능성입니다. 전량 다 매도가 됐을 가능성은 0%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개예요. 내일부터 바로 급등을 쏘거나 아니면 재료 일정 노출될 게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춘다고 조정을 줬다 가거나 그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얘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눌렀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조정을 줬다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준비하는 구간은 명확해요. 왜 명확해요? 여기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죠.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를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이 아래에서 뭐 벌었을 거야? 얼마 벌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매물대야, 여기. 못 벌죠? 매물대니까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 노란 박스 매물대예요. 매물대 건드리고 빼야 물량 나온다 그랬죠? 건드리고 빼야 물량 나온다 그랬어요. 건드리고 안 빼죠, 여기서? 그 다음 어때요? 물량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는 거예요. 얘가 조정이 훅 깊게 나왔다가 재료 일정이 뭐 뒤에 있다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나왔고 조정이 나왔을 때 끝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낮은 가격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더 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걸 선택했죠. 그럼 이제부터 다음 주에는 얘를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노출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왔고 얘도 그냥 뭐 늘 반복되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준비 구간이 짧았고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왔고 거래량도 나왔다. 그러면 죽는 게 당연한 거.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요. 아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래 터진 양봉 뒤에 이런 세력들이 팔아먹는 자리가 나온 뒤에 여기서 막 매수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것만큼 그 잘못된 매매가 또 없어요. 눌림이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 눌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눌림 매매라는 건 절대 끝날 수 없는 종목에서 해야 눌림인 거예요. 가능성이 0인 자리에서만 그 눌림 매매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여기를 깨가지고 막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데선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는 들어가도 되는데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얘는 여기서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기 길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기는 자리는 맞죠. 물론 여기를 깼을 때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놨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선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윙을 잡을 때는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 머티를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너지다가 앞에 매물을 건드려요. 근데 얘는 설거지일 수 있죠. 여기서 준비한 물량이 여기서 나갔을 수 있어요. 왜? 거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거지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에 대해서 설거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면 얘네들이 요 구간에서 한탕 해먹고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자리고요. 요렇게 다시 방향을 돌려 올리면서 역배열이었던 종목을 다시 정배열로 돌려 세워놓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가 안 나왔다? 딱 걸렸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저기 SFA 반도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앞에서 해먹었고, 보세요. 앞에서 신나게 해먹었어요. 신나게 해먹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방향을 돌리면서 역배열 상태인 종목을 정배열 구간으로 끌어올리면서 앞에 매물대까지 받아왔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해먹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 세웠다. 앞에 매물대를 소화했다. 그리고 나서 출발했다. 근데 거래가 안 나왔다. 여기선 절대 끝날 수 없죠. 눌림 구간을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눌리고 오늘 다시 바로 방향을 돌려줬죠. 오늘 자리도 어때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확 깨버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개미 털기예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요 지금 선 그어놨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떤 자리냐면 이쯤 되잖아요. 지금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보세요.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위에서 따라 들어온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도 터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돌파하는 척 하니까 또 따라 들어온 애들이 있을 거고. 근데 갑자기 훅 밀어버린 다음에 옆으로 가죠. 그럼 이게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의도, 얘네들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 얘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걸 몰라요.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점 지지선 이탈하니까, 자기네들이 보는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먹어요? 이거 만든 애들, 지금까지 매집해왔던 애들이 받아먹는 거고, 오늘 보면 그 자리를 그대로 돌려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 의도적으로 이탈시킨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아니 왜 얘가 여기서 다 팔았건 뭐 이 종목에 악재가 떴건 이제 이 종목이 끝난 종목이던 뭐던 얘가 그런 상태라면 하락을 이어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방 경직 이후에 옆으로 가더니 오늘은 또 요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죠. 이거는 개미를 털기 위해서 누른 거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얘가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 하겠네, 저는. 자, 얘는 여기다 타겟 위로 주가를 올려다 놨고요. 우리가 방금 분차트, 이 3일 동안의 분차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야겠죠? 당연하게도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상하 프론테크를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TLB예요. TLB는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자리가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이걸 다 지우고 보면 우선 앞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매물대 위로 올라왔어요. 얘가 매물 소화를 하고 그 다음날에 개파락 시켰다가 돌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준비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부터 준비했겠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고 개미들이 많이 드글드글 거리는 자리를 이탈시키면서 손절을 받아왔으니까 여기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수렴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날은 돈을 못 벌고 여기서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그 뒤에를 봤더니 돈을 버는 자리에서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때요? 확 깨버리죠. 이때가 지수가 밀었던 때 같기는 한데 어쨌든 확 깨버려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안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선 그어놓고 추격 매수했던 개미들이 또 여기서 신나게 털리겠죠.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다 놓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가짜 돌파를 합니다.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또 가짜 돌파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눌렀다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등장시켰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얘가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정도 여기는 매물대니까 요 정도 거래량 없었고 여기서는 구간이 짧았죠.
얘는 근데 준비한 기간이 꽤 돼요. 보면 준비를 꽤 오래 합니다. 한 3-4달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이잖아.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요 정도 여기는 안 되겠고, 여기 매물대니까 여기 매물대, 그리고 요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은 요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준비해왔던 물량, 그리고 여기서 돈을 썼던 요 돈, 여기서 요 정도 거래량과 요 수익 구간에 정리가 안 되겠죠. 여기서도 물량을 받았을 테니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재료 일정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당장 쏟아도 되고요. 화요일에 가도 되고 수요일에 가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었고요. 돈은 들어와 있고요. 나가는 적이 없어요. 돈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끝난다고요. 돈이 들어오면 나가야 끝나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 준비를 해가지고 매물 소화하고 나가야 끝난다고요. 돈이 여기서까지 설거지까지 야무지게 해먹고 준비했으면 나가야 끝난단 말이에요. 거래량 보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나가는 자리들이 안 나오잖아요. 얘는 그게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번 주에 수익을 잘 냈고 시장 상황이 지금 보면 좋죠.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 그 매물대 상단까지 주가를 거의 끌어올려다 놓은 모습이고, 코스피 역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무너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짜 돌파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얘 역시도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상황은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코스닥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언제나 옳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매매를 멈추는 것 역시 실력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종목, 아는 흐름들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다면 계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아마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주말에 어디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 혹은 이틀 중에 하루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말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텐데, 주말간에 공부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만약에 손실 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복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그러니까 잘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더 발전시켜서 더 키우셔야 되는 거고, 이걸 빨리 걷어내시는 게 우선입니다. 잘못된 걸 빨리 걷어내는 게 잘하는 걸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 참여한 지 좀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러면 반드시 다음 주에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은 잘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그래요.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저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꼈던 생각들, 제가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려면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혹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고요.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곳 가셔서 본인한테 맞는 영상 혹은 교육 내용 찾아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